모드의 실패에 정말 너무나도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 거센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은 반드시 다시 맑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하나의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신태용 감독을 경질할 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이 PSSI가 내세웠던 변명이 대체 뭐였습니까? 바로 유럽 출신 귀화 선수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듣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뭐 코미디입니까? 아니, 연계 강화라고요? 그 연계를, 그 연결고리를 설계하고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태용 감독입니다. 유럽 전역을 직접 발로 뛰면서 흩어져 있던 선수들을 일일이 만나고 설득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만나가며 인도네시아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은 사람이 바로 신태용 감독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팀의 핵심 성과를 그를 내쫓는 명분으로 삼다니, 이게 대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발상입니까? 이건요, 배신을 넘어서 팬들과 인도네시아 축구 전체를 상대로 한 거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타트릭 클라이버르트. 이 이름값 이 세 글자였습니다. 축구계의 레전드, 언론에 팔기 좋은 아주 섹시한 이름이죠. 자, 보십시오. PSE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시스템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그 화려함, 그 명성의 모든 것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을 선택한 겁니다. 한마디로 실체보다 허상을 좇은 겁니다. 땀으로 만들어가는 현실 대신 이름값이라는 환상을 선택한 거죠. 기초공사부터 튼튼하게 건물을 올리는 건축가 대신 겉만 번지르르한 모델하우스를 선택한 꼴입니다. 그리고 그 도박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 이 처참한 실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화려한 도박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태용 감독이 피와 땀으로 지난 4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똑똑히 되짚어 봅시다. 신태용 감독 이전의 인도네시아 기억하십니까? 그저 그런 동남아의 축구 변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죠. 하지만 신 감독은 이 팀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세 가지를 심었습니다. 첫째, 명확한 팀 컬러, 즉 정체성. 둘째, 강철 같은 규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투혼이었습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 4강 신화, 그리고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이라는 역사. 여러분, 이게 그냥 운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시스템의 승리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잘 짜여진 기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주먹구구식 축구에 드디어 설계도라는 것이 생겼던 겁니다. 그들은 마침내 가장 얻기 힘든 것,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우리만의 축구라는 정체성을 손에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신들의 손으로 내팽개친 겁니다. 그렇게 손에 넣었던 그 귀중한 정체성을 내팽개치고 그들이 대신 얻은 것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혼돈,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라크전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9개의 슈팅을 때려서 골문 안으로 향한 유효 슈팅이 단 1개. 이게 지금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팀의 공격력이라고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약속된 플레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격 전개 방식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그저 우왕좌왕, 어디로 뛰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패스는 번번이 끊기고 선수들끼리 동선은 겹치고, 이건 축구가 아니라 그냥 공 하나 던져주고 11명의 선수들이 각자 알아서 뛰어다니는 동네 축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클라이버르트, 물론 위대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는요, 그는 전임자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견고한 건물을 그저 부수기만 했을 뿐
그 자리에 벽돌 한 장 다시 쌓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잘 짜여진 하나의 유기적인 기계와도 같았던 팀이 불과 몇 달 만에 과거의 그 오합지졸, 모래알 같은 조직력으로 완벽하게 퇴보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선택한 도박의 끔찍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패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저 같은 전문가의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함성, 저 관중석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왜겠습니까? 왜 이 절망적인 패배의 잿더미 속에서 팬들은 과거의 설계자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보다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지난 4년간 신태용 감독을 통해 학습을 했습니다. 진짜 조직적인 축구가 무엇인지, 미래가 있는 축구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퇴보를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 신태용이라는 함성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신임 투표입니다. 이것은 축구협회의 무능하고 근시안적인 결정에 대한 팬들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탄핵 소추안이란 말입니다. 에릭 토이르 회장의 뒤늦은 사과요? 물론 필요했겠죠. 하지만 그 사과는 결과에 대한 사과일 뿐 자신들의 결정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구차한 사과를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역사는 오직 클라비 버르트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이 처참하고 어리석었던 도박의 실패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축구의 비극은 스포츠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PSI는 자신들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줄 유능한 건축가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조감도에 눈이 멀어 스스로 자신들의 집을 부숴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 폐허 속에서 울려 퍼지는 팬들의 신태용이라는 외침은 단순한 아쉬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환상을 쫓아 한 나라 축구의 미래를 팔아넘긴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준엄하고 최종적인 선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준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심층 분석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